자, 오늘은 그 항공 비행학교를 선택을 위한 이 네 가지 체크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좀 나눠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보다 이 텍스트 글로 좀 더 빠르게 먼저 보실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이 카페 그 링크 참고하셔서 먼저 봐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항공학교, 비행학교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해서 먼저 문의를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판서 내용으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타임 빌딩이라고 하죠. 이 비행 시간입니다. 항공사 이제 입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행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제 대한항공 그 기준이 그 1000시간의 그 항공 비행 시간을 갖춰야 되고요. 현재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뭐 500시간, 저비용 이제 항공사 LCC들 같은 경우에는 뭐 25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이 시간이 앞으로 지금 더 이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합병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1500시간 이상 타임 빌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 타임 빌딩 비행 시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이제 뭐 사업용 조종사라고 그러죠. 뭐 CPL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이 커리큘럼상 비행 시간이 보통 이제 150에서 200시간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현재 비행 시간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150에서 200시간을 채우더라도 이 1000시간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족한 비행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보통 이 타임 빌딩을 해서 이 항공사들에서 요구하는 비행 시간 충족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보통 상대적으로 비행 시간이 적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수료 이후 최소 이제 10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그 타임 빌딩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가중이 되게 됐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타임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혼자 비행을 하다 보니까 교관이 함께 이제 비행하는 것보다는 좀 그 저렴한 비용으로 비행할 수 있겠지만, 항공사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을 이 혼자서 타임 빌딩하는 학생을 그렇게 그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비행 교관이 채용 가능한 이런 비행 학교들에 입학을 해서 합법적으로, 불법적이 아닌 합법적으로 비행교관으로 이제 임용이 이제 채용이 돼서 매월 이제 급여도 받게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불어 비행 시간도 1000시간 이상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 초이스고요. 또 조종사 취업 시장에 있어서 항공사들이 현재 비행교관 그 경력직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만큼 비행교관으로서 실력도 뒤따라주는 거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미국에서 F1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F1 비자를 발행하는 명문 비행학교, 저희랑 협약된 학교를 통해서 이 비행교관의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비행시간도 1000시간 이상 쌓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학생들 관리까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로 비행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비행 훈련을 위한 환경과 여건에 따른 이 소요기간의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비행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기간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이 기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좀 뭐 비가 많이 온다라든지 뭐 눈이 많이 온다라든지 뭐 안개가 낀다라든지 아무튼 이런 뭐 바람이 많이 분다라든지 1년 중에 비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훈련 기간도 뭐 장기간 길어지고 훈련비와 생활비도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기상 요건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장마라든지 황사나 폭설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자가용 조종사 있죠? 이 PPL 자격증 취득하는 데만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그 이상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라고 하죠. CPL, 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 교관 자격증, CFI죠. 비행 교관 자격증 취득까지 아까 말한 1년에서 1년 6개월 과정에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기상 여건이 받쳐주고 있는 미국의 이 비행 학교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학교의 그 훈련용 항공기 대수라고 하죠. 몇 대나 있는지 그런 자체 정비 능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항공기 대수 관련해서 교육생들이 비행을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많은 학교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두세 대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런 비행 훈련을 위한 훈련용 항공기가 최소 20대에서 그 30대 이상은 되어야 되는 그런 중규모 이상의 학교로 비행 교관 선발까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도 좀 어필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저희랑 협약이 되어져 있는 S 비행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기상 여건이 좋은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훈련용 비행기도 현재 지금 80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명문 비행학교다 보니까 현재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해볼까요? 이어서 세 번째로는 이 비행학교 인지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 현재 약 600개 정도 이상이 되는 비행학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이 좀 망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비행 훈련 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질적인 측면도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보니까 미국의 비행학교라고 해서 모든 비행학교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항공사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메이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행학교들의 등급 같은 것도 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은 등급의 비행학교를 수료하는 경우 이 항공사의 서류 전형에서 아예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비행 시간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이제 비행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행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만 급급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FAA 기준상 최저 비행 시간에 해당한 싼 값의 훈련 비용으로 학생들을 유혹해서 입학한 다음에 이 비용 훈련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계속 청구하고 있다 보니까 좀 피해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높은 명문 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명문 비행학교라고 하면은 명문 비행학교라고 하면 비교적 교육비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만큼 그만한 레벨의 어떻게 보면 비행 훈련 교육이라든지 인지도를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 특히나 이제 항공사들 같은 곳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현재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사 지원서에 대학 이름을 넣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보통은 학사학위까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학생이 어떤 그 비행 학교를 졸업했는지를 입사 지원서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레벨의 비행 학교를 나왔는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좀 명문 비행 학교를 선택해서 졸업해야 유리하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세 번째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 교관을 선발하는 비행학교, F1 비자를 발행하는 비행학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비행학교에서 이 비행 교관으로 선발 채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생 입장에서 굉장히 베스트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비행 시간을 내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공짜로 1000시간까지 비행 시간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비행 교관으로서 이제 1년의 그 경력을 또 쌓을 수 있고, 이것도 스펙으로 인정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입 그 부기장분들의 좋은 조건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국에서 이 비행 교관으로 선발 채용된다는 건 거의 현재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의 이 비행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재 미국 이제 비행학교에서 비행 교관으로 선발이라든지 채용되기 위해서는 성적 관리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아까 말한 F1 비자, M1 비자가 아닙니다. F1 비자, 이 F1 비자를 발행하는 비행학교를 선택을 해서 입학을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
비행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비행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비행교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큰 이제 비행학교일수록 매년 입학하는 학생분들도 많아지고 비행교관 그 티오도 점점 많아지겠죠. 또 이제 학생용 훈련 비행기가 저희랑 협약된 데는 50, 80대 이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50대 이상이 되는 정도 비행 규모의 비행 학교가 보통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문 비행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사자 교육기관의 교육기관들 중에서 뭐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훈련용 항공기가 10대를 이제 채 넘기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10년, 20년 이상 된 오래된 항공기를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의해야 될 점들 체크사항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게 됐고요. 자, 항공유학 전문 상담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 대표 전화번호 또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른 안내 상담 도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